오늘은 서러운 노년을 보내지 않으려면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친구는 외아들을 키웠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원을 한 5개 정도 보낼 정도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호주 유학까지 보냈는데 한 5년인가 6년 전에 그 호주 간 그 아들이 돌아오면서 친구는 은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그 자기 아버지한테 사업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갖고 전액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은 2, 3년 만에 그 사업을 쫄딱 말아먹었습니다. 그 친구는 요즘 노후 자금이 한 푼도 없다고 후회하면서 은퇴 후까지 기대는 자식은 손절하지 않으면 자기처럼 비참한 노후가 된다는 그런 명언 같은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제 친구뿐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 이중 사촌 여동생은 젊은 시절에 자기 남편과 사별하고 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죠. 그런데 딸이 그 대학을 잘 졸업하고서 자기 그 전공이 안 맞는다고 또 어렵게 키운 그 엄마한테 와서 대학을 다시 간다고 학비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대학을 다시 보내고 나서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그 여동생을 만나서 야 동생 그 자식들한테 올인하지 마. 자식들이 절대 보험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할 때는 뭐더러 2번씩이나 보내? 동생 그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지 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여동생은 오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자식들이 충분히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자식들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동생도 나이를 더 먹으면은 뭔가는 알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러운 노년을 보내지 않으려면 무리하게 본인이 또 사업을 벌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연예인 이창명 씨는 MBN 한 프로에 출연했더라고요. 그래서 출연해가지고 과거의 사업으로 한 30억 정도의 그 돈을 날렸다고 하면서 그때 책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이 이창명처럼만 안 하면 30억을 벌 수 있다 이런 제목이라고 합니다. MC가 그 책 내용을 물어보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랍니다. 왜냐하면 사업 안 하면 30억 날 일이 없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연예인으로 사업했다가 크게 실패한 사람은 많지만 제가 언뜻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이상민 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씨는 무려 한 70억 정도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많이 갚았다고 하는데 이런 연예인들은 돈을 잘 버니까 빚을 져도 갚아 나갈 수 있지만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한 번 큰 빚을 지면 굉장히 헤어날 길이 없죠. 특히 나이 먹어 실패하면 더 힘든 것이죠. 제 주변에도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여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 직장 동료였던 사람은 아무 경험 없이 일식집을 아주 크게 대형 일식집을 냈다가 1년도 못 가서 폭망하고 빚만 진 채로 노후를 서럽게 살고 있습니다. 사업은 그 분야의 경험이 많아도 실패하는데 경험도 없이 그냥 뛰어 들어가면은 쪽박차기 딱 맞습니다. 노후에 서럽게 보내지 않으려면 경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러운 노년을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 알게 된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솔직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참 현역으로 활동할 때는 은퇴 이후를 실감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은퇴 이후에도 무려 한 30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 실감하지 못했죠. 인생 말년은 참 그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서럽게 보내지 않으려면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노후 생활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형태는 젊은 시절에 부동산도 투자해보고 주식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자산을 만들거나 보험 등 연금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저축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노후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노인 월 근로소득, 그 월 소득이 한 100만 원 미만이 10명 중 7명 정도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에 맞게 노후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매월 지출되는 항목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출 내용이 자녀 지원비, 경조사비, 외식비, 주거비, 자동차 관련 비용, 옷 구입비, 친구 관련 소비 등등 자신의 한 달 생활비를 모두 한번 적어보는 것이죠. 이 중에서 우리 자신이 노후 대비를 위해 비축하는 비용이 거의 없거나 부실한 것을 발견한다면 과감하게 조금 절약해도 될 부분은 과감하게 절약하고 노후 비축 자금을 조금씩이라도 떼어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자녀 지원비나 의식주역 관련해서 쓰는 비용을 과감하게 줄여서 노후 자금을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물방울이 큰 바위를 뚫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면은 노후에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러운 노년을 보내지 않으려면 병원을 자주 가야 합니다. 평소에 자기 몸에 조금만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병원에 가는 습관을 들여야 더 큰 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지독하게 병원을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도 참고 그냥 넘기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소화가 참 안 돼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시간도 많으니까 우리 몸이 조금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서러운 것은 없죠. 특히 나이 먹으면 우리가 아픈 것보다 서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진료비와 약값이 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서 함부로 병원도 못 간다고 그래요. 요즘은 우리나라는 시군 단위에도 괜찮은 병원이 한두 개가 있잖아요. 평소에 병원을 자주 가는 습관으로 큰 병을 미리미리 예방한다면 서러운 노후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을 서럽게 보내지 않으려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가 뒤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죠.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에
고집을 부리거나 사소한 것인데 내 주장만 고집하다가 부부싸움을 크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인생을 좌우할 그런 일이 아니라면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마찰이 없을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그냥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그냥 핏대를 세우고 자기 주장만 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나이 먹으면 주변의 친구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롭고 서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서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배웠는데 요즘은 우리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배우면은 못할 거 없어요. 컴퓨터도 배우고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도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일부 기능이라도 배워가서 활용한다면은 아주 유용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서러운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준비하여 서러운 노년을 보내지 말고 즐거운 노년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산촌 할매 황선만 토담집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군부를 지피고 있다. 영감 살아있을 때 솥에 넣었던 소염물 대신 맑은 샘물 퍼넣고 등짝 하나 높일 구들장을 데피고 있다. 한많은 한평생의 상흔들이 지나온 삶의 터널처럼 어두운 아궁이 속에서 빨갛게 타들어 간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 장작 2개를 더 지폈으니 구들장 열기가 새벽까지 갈려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